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일요일 굿모닝 행정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출 부트캠프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 20강의 내용 가지고 정리를 할 건데요. 이 20강에 관련되어진 내용들, 우리 조직의 구조 변수와 조직의 원리는 다들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주제입니다. 수업 시간에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을 했으니까 잘 이해는 하셨겠지만 그래도 문장으로 계속 반복해서 내용들을 확인하고 점검해 주시는 연습들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 38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평적인 분화가 심하면 제가 이거 잘 구분하시라고 했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서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업무 협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대 용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용이하지 않더라도 해야 한다. 필요성은 증가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쨌든 38번은 X입니다. 39번. 통솔 범위가 넓은 조직은 일반적으로 저층형의 구조를 갖습니다. 39번 X고요. 40번 복잡성은 조직의 분화 정도를 의미합니다. 단위 부서 간의 업무를 세분화시키는 건 수직적 분화가 아니라 수평적 분화가 될 거기 때문에 이건 X입니다. 집권화는 업무 수행 방식이나 절차를 표준화할 수 있는 정도, 직무기술서 내부규칙 보고체계 같은 것들 명문화시킬 수 있는 건 집권화가 아니라 우리 공식화라고 얘기하죠. 조직의 구조변수 복공직 중에 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41번.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42번. 일상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조직은 보통 쉬운 기술이기 때문에 공식화가 잘 이루어집니다. 맞는 선지입니다.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다면 환경적인 대처, 환경에 대한 대처를 바텀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직의 하층에서 진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층으로 집권되는 것보다는 하층으로 분권되는 경향이 더욱더 높아지게 될 거예요. X고요. 일반적으로 조직의 규모가 크면 집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권화될 수 있는 경향이 크고요. 일상적이지 않은 기술, 조금 난해하고 어려운 기술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하급자들에게 이 기술을 사용하는 작업 계층들에게 권한을 줘야 하기 때문에 집권화는 좀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46번입니다. 톰스는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을 길게 연결하는 기술, 중개적인 형태의 기술, 집약적인 기술로 구분해서 설명을 했죠. 여러분, 여기는 두 번 들어가 있습니다. 빼주셔야 돼요.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 이렇게 세 가지, 상호 의존성의 정도에 따라서 조직의 기술을 세 가지로 구분을 했고요. 자료에서 47번 톰슨에 따르면 중개형 기술은 서로 관련이 없는 당사자들을 만나게만 해주면 됩니다. 우리 집합적 상호 의존성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는 대면 회의 같은 건 진행할 필요가 없죠. 정해져 있는 규칙과 표준화를 통해서 업무를 조정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47번 맞는 선지가 되죠. 자, 4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패로. 과업의 다양성과 문제의 분석 가능성 두 가지 가지고 내용을 설명했죠. 과업이 다양하긴 하지만 문제의 분석 가능성이 크다. 자, 이 얘기는 과제도 다양하고 문제의 분석 가능성도 큰 바로 엔지니어링, 공학적 기술의 특징입니다. 일상적 기술은 과업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분석 가능성은 높죠. 자, 비정형화되어 있는 기술도요, 페로가 얘기했던 기술입니다. 과업의 다양성도 높고 문제의 분석 가능성도 낮습니다. 자, 이런 기술은 상사가 굉장히 어려운 기술들을 부하가 구사하는 거기 때문에 상사가 한꺼번에 많은 수의 부하들을 통솔하기는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솔 범위를 좁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49번은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우리 50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의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조직이 지금 표준운영 절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업무 처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게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귤릭의 조직 설계의 고전적 원리 중 전문화 원리란 전문화되면 보통 분업을 통해 내가 특정한 하나의 역할들만 담당하게 되면 행정 능률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1번 맞는 선지가 되고요. 자, 52번입니다. 분업의 원리에 따라 조직 전체의 업무를 종류와 성질별로 나누어서 조직 구성원이 가급적 한 가지의 주된 업무만 전담하게 된다. 그러면 의사소통과 조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필요성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거 X입니다. 직무 풍요와 job enrichment라고 표현했습니다. enrichment는 본래 책임이 별로 없는데 그 책임의 정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직무에 맞는 사람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직무 수행에 관한 환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무를 재설계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만약에 직무 풍요화를 한다, 그러면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은 낮아지게 됩니다.
53번. 그래서 맞는 선지고요. 54번 기층제의 원리에 의하면 엄격한 명령 계통에 따라 상명 하복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간 관리자들을 되게 많이 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솔의 범위를 넓게 설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54번 X입니다. 자, 55번 분업을 했어요. 작업 전환에 드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포스 프로젝트 팀은 모두 다 수평적 연결 기제에 해당하죠. 그래서 56번도 그래서 X, 57번도 그래서 X입니다. 둘 다 수평적 팀제의 일종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58번 차관 회의는 조직의 차관들끼리 회의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조직 안에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죠. 자, 조직의 원리 중에 구성화의 원리, 부처를 편성하는 원리는 분업하기 위한 원리입니다. 조정을 위한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X. 명령 통일의 원리에 따르면 한 사람의 상관과 한 사람의 부하가 1대1로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요 얘기죠. 여러 상관이 지시한 명령이 달라 내용이 통일될 때까지 명령에 따르지 않아야 돼. 도대체 뭔 말이야. 그지? 그래서 60번 X. 61번. 개선은 부하에게 업무를 지시하고요. 참모는 정보의 제공, 자료 분석, 기획 등의 전문 지식의 제공. 개선이 라인입니다. 참모가 스텝이에요. 라인과 스텝이 각각 다른 역할의 업무들을 진행하게 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얘기하는 본업의 원리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61번 맞는 내용이 되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가 조직의 구조 변수와 조직의 원리까지 쭉 봤습니다. 두 개 연결해서 같이 가주시면 되고요. 좀 헷갈리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하다 보면 쉽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오늘 20강의 내용, 22일차 부트캠프 내용이었는데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일요일이어서 아마 싱숭생숭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 잘 잡고 공부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거예요. 우린 내일 아침, 월요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